글로벌 HR 테크 기업 중에 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딜 아니야? 그 공격하는 딜 놔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좀 재밌어요. 기업에 있어서 인사 관리를 혁신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혁신적인 방법이 사실 인사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의 그런 방식은요, 인사팀에서 알아서 한다. 뽑고 관리하고 교육한다. 돈 벌었어? 성과 관리 해준다. 거의 뭐 이런 거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내부에 있는 그룹웨어를 이용한다. 뭐 ERP 시스템을 이용한다. 다 같은 그런 시스템을 그냥 대여해서 썼어요. 근데 요즘엔 여기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사관리가 고도화되면서 SaaS 방식의 기업들이 나왔는데요. SaaS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렌탈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서비스들을 대여해서 월 얼마씩 내면은 내가 특별히 개발이나 뭐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유지 보수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HR 분야에서도 이런 게 등장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채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플랫폼 써.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각종 채용 사이트 싹 여기로 다 모아져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거 조건이 된 사람만 면접 받을래. 알아서 소팅이 돼요. 그리고 합격자들한테 클릭하면 알아서 합격 통지 날아가요. 면접 다 조율돼요. 그리고 왔어. 합격했어. 합격 통지 다 그걸 통해서 가고 거기에 대한 인사정보 데이터가 우리 사이트로 싹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인사관리 관련된 그런 테크 기업 중 하나의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하게 인사관리 이런 HR 테크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 시장이 또 된다 싶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투자 규모가 123억 달러, 한화로는 16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재작년에 34억 달러였으니까 123억이면 한 3, 4배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세계 HR 테크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무려 50조 3천억 원까지 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뽑고 고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업들은 왜 갑자기 이런 SaaS 모델을 쓰는가? HR에 있어서 왜 SaaS가 되었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람 뽑으면은 공채 방식으로 한 번에 1년에 몇 번 이만큼 뽑는다. 아니면 한 번 뽑았어. 평생 직장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 번 뽑는다고 해서 이 친구들 평생 개념 없어요. 대퇴사 시대가 됐습니다. 뭐 한 군데 오래 있지 않아. MZ도요, MZ세대 첫 직장에서 평균 근속 연수가 10개월입니다. 1년 버티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취준생 준비 쎄 빠지게 하지만 막상 왔을 때 1년 안에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이 직장이 내가 몸바칠 직장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과 채용의 형태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이젠 공채로 뽑지 않고 수시채용, 경력 뭐 이런 거를 모두 고려했을 때 기존 시스템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지난 2년간 업무 형태가 다양해졌어요. 9 to 6 하는 친구도 있고 뭐 10 to 7 하는 친구도 있고 출근에 있어서의 굉장히 자율성이 도입이 됐고 심지어 재택근무, 거점근무, 워케이션 갔는데 휴가를 하면서 일도 해. 너무 근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근태 형태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역시 시스템에서 10 to 7과 9 to 6 모두 다 같은 틀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 빨리빨리 도입할 수 있고 그 하나만 고도화로 된 버티컬리하게 고도화된 서비스들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로 특화된 서비스들을 사서 기존 서비스에 연동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HR 분야에서 SaaS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R 관련된 스타트업이 뭐가 있냐? 일단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페르소니오라는 기업이 하나 있긴 해요. 이 기업은요, 최근에 2억 7천만 달러, 3천억 원 넘게 2라운드 투자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업체의 회사 지금 현재 밸류가 63억 달러니까 약 7조 원. 전 세계적으로 얘네 고객사가 5천 개 넘습니다.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다 얘네 고객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주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요 다양해요. 우리나라도 카테고리별로 고도화된 그 기능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던 채용관리 플랫폼은 원티드, 슈퍼루키, 로켓펀치, 그리팅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 서비스 있잖아요. 채용 관련된 거 싹 모아서 소팅해서 편리하게 채용과 뭐 면접, 합격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앱. 인력관리 솔루션도 있습니다. 뭐 시프티, 닥스웨이브 이런 게 있는데 시프티나 이런 애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근태관리, 출산, 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건데 뭐냐면 사무직과 현장직 근로자는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존 소프트웨어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이런 데서 다 기능별로 맞게 해줍니다. 그리고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요. 모든 서비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 휴가 쓸래요 라고 해서 휴가계 올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메일로 이렇게 휴가계를 제출했습니다 오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 슬랙에 알람이 떠요. 푸시. 그러면은 슬랙을 보고 누가 이번에 휴가 썼구나. 그럼 지메일 들어가서 봐서 오케이 하면은 닥스웨이브에 들어가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연동돼서 승인이 끝납니다. 한 번에 모든 게 한 큐에 끝난다. 또는 딴 건 몰라도 성과 관리 사실 사무직과 영업직과 뭐 마케팅 다 직군별로 성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뭐 레몬베이스 같은 업체는 이런 성과 관리만 특화된 베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데 있고요. 또 뭐 자플래닛, 뭐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는 와글와글 떠드는 곳이거든요. 뒷담화하고 회사 까고 내가 나와봤더니 별로였어. 뭐 이런 곳이라면은 반대로 스펙터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은 내가 기업 입장에서 구직자를 채용할 때 이 사람의 평판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만 8천 건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특수 직군들 있잖아요. 전문 직군은 평판이 돕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집해서 제공한다. 굉장히 다양하게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 HR, SaaS를 도입하는 게 증가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게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 SaaS 기업들 끼리끼리 모이고 있어요. 합종 연횡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되는 애들끼리 서비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제가 닥스웨이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업무 카드나 업무에 대해서 파일링하고 매뉴얼 작업을 하는 게 노션이라는 걸 쓰는데 이 노션은 슬랙과 연동이 돼요. 커뮤니케이션 툴. 그리고 이 슬랙은 앞서 얘기했던 근태관리, 지출 결의할 수 있는 닥스웨이브와 또 연결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뭔가 문의를 했을 때 사용되는 뭐 타이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모든 게 연결돼요. 제피어, 타이폼, 구글, 노션, 슬랙 하여튼간 다 연동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슬랙으로 알람 오면은 회신 갑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에 있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사일로를 걱정을 했어요. 데이터 사일로는 각각 서비스를 따로따로 쓰게 되면은 연동이 안 되니까 정보가 다 뜨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 사일로라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사일로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 간의 서비스를 싹 연동시킨다. 그러면은 한 번에 내가 슬랙이나 노션만 봐도 뒷단 업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프티와 그리팅이 서비스를 연동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채용관리 서비스, 급여관리 서비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을 했다. 그럼 이 채용과 관련되는 각종 인사카드가 여기 자동으로 연동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면접자가 이때는 이런 인상적인 멘트 남겼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면접 시의 상황까지. 그리고 합격했어.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오케이 너 회사 단톡방 초대 자동으로 다 초대되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들끼리 합종 연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 따로 노는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사팀뿐만 아니라 뭐 회계팀, 재무팀, 뭐 총무팀 다 이렇게 붙어서 활동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여기에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도 HR 분야의 디지털 전환 필수다. 관련해서 맥킨지가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서 기업의 HR, 디지털 변환 속도가
그 전보다 20배에서 25배까지 빨라졌다. 그리고 지금 엔데믹 기간에도 그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강제로 재택을 하고 강제로 또 줌을 써야 했어요. 그러면은 사용 못하면 혼자 멍 때리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이게 기사였는데 맥도날드에서 키오스크에서 햄버거 주문 못하는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강제적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비대면이고 사람들 간에 이제 감염이나 바이러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환경에 놓여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의 HR 분야도 또 디지털 전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대세.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일단 속도가 붙잖아요. 그럼 계속 가속이 붙어요. 쭉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의 HR 분야의 고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재택해보니까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반드시 서울 사람만 안 써도 된다. 부산에 유능한 개발자 있으면 걔 재택시키면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모든 사무실에 한 곳에 앉아서 일을 시키지 않고 관리만 잘하고 서로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운영만 된다? 그러면 글로벌이 채용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 HR 테크 기업 중에 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딜 아니야? 그 공격하는 딜 놔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딜이라는 기업은요, 전 세계 150개국의 인재 고용과 관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급여 지급이라든지 자동화 HR 시스템, 글로벌 노무 관련 서비스, 복리 후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본사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글로벌의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뭐 호주에 있는 사람 채용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를 글로벌 대상으로 채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하세요? 팔로업 어떻게 하세요? 인사 관리가 되고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능력만 잘 키워놓으면은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다. 내가 이거 바리바리 차들고 이거 미국 가서 생활 이런 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대퇴사 시대. 이제는 직장인들이요, 내가 여기 충성한다 없습니다. 기업도 충성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충성도는 됐고, 한쪽은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연봉이 있으면 그냥 이직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도 글로벌로 모델로 뽑을게. 우리 회사 반드시 들어오지 않아도 돼. 모두가 각자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대퇴사 시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 빼가기도 굉장히 심해요. 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억대 연봉 얘기하는 게, 여기 있던 친구들 팀 단위로 빼간다. 막 그만큼 플랫폼이 성장하다 보니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N사에 있는 애가 K사에 빼갔다, K사에 있는 애가 T사에 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퇴사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이 직원들을 직장에서 안정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톡 올리고 업무 외적인 시간에 야, 김대리 뭐 했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고도화된 서비스, 슬랙, 잔디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업무 외적인 시간에 알람이 꺼진다. 그러면은 지금의 MZ세대, 지금의 직장인들도 워라밸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고도화된 게 도입이 되면은요, 이 친구들이 좀 더 공정한 환경에서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고 성과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봤을 때 김대리는 마음에 드는데 이 대리는 별로야. 너는 성과 이만큼 깎고 넌 더 줄 거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정한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이 회사는 다닐만 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HR 담당자들은 이런 사스 도입을 통해서 좀 더 MZ세대가 평생 직장은 없더라도 있는 동안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이커머스의 공룡이 대출 시장에서 맞붙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이 친구들은 이커머스 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대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